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인지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와 직원들입니다. 오늘은 밥 버포드, 피터 드러커에게 인생 경영 수업을 받다 라는 책으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진행하면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과 하프타임의 저자로 유명한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피터 드러커가 죽기 전에 그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사회와 정부, 교회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지에 관한 아주 폭넓고 깊이 있는 대화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밥 버포드, 경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사회와 정부, 자신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 분이죠. 또 피터 드러커는 죽기 직전까지 어쩌면 죽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영에 대한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혹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많은 사람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이죠.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밥 버포드하고 피터 드러커가 컨설턴트와 또 경영자의 관계로 만났다가 나중에 친구가 되고 드러커가 죽은 이후에 드러커의 생각과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일단 밥 버포드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을 졸업을 하고 하프타임을 출범시키고 2005년도에 드러커가 죽은 이후에 피터 드러커 연구소를 설립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거장이 만나서 친구처럼 때로는 어떤 동반자처럼 대화를 나눈 그 기록이 이 책에 담겨져 있고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을 밥 버포드가 옮겨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이렇게 적용해 보았다라는 어떤 흐름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맨 처음에는 밥 버포드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드러커를 만났고 드러커를 만나서 경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한 기업의 경영자를 넘어서서 한 사회와 그리고 어떤 국가를 변화시켜 가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드러커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는지에 관련돼서 아주 담담하게 써 내려가고 있는 책입니다.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경영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담담하게 읽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회사에서 갑을 만나서 고생도 하고 협력사들과 투쟁에 가까운 협상도 하고 고객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노력과 활동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결국은 이 인류가 행복해지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어떤 관점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름대로의 적용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1부, 2부, 3부 흐름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직시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할 때 사람에 관한 일, 돈에 관한 일, 일에 관한 일 크게 보면 우리가 1터에서 일, 사람, 돈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어떤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드러커와 버포드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주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버포드는 피터 드러커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드러커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편지를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죠. 나는 슬픔과 고마움이 뒤범벅된 마음을 품고 병원을 떠났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서 슬프고 위대한 인물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 2달 뒤 내 친구이자 스승인 피터 드러커는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나머지 이야기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를 회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아마 이 글이 세상에 나올 때 밥 버포드는 이미 고인이 된 드러커를 추억하면서 그를 기리면서 아마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요. 드러커는 비엔나에서 출생했다 소개하고 있고요. 유년기 때는 뭐 공무원, 의사, 과학자, 음악가들과 함께 아주 폭넓은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또 법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아돌프 히틀러, 그 시절에 히틀러를 경험했고 끊이지 않는 어떤 의심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했고 증권회사에서도 일했고 어떤 편집자로서 언론사에서도 일을 했고 1937년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경영에 관련돼서 버포드가 피터 드러커 이야기를 전언하는 것은 책임과 자율로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다원적 조직 사회에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성과와 책임의 경영은 폭정을 대신할 대안이며 폭정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드러커가 한 이야기이죠. 조직을 운영을 할 때 각 개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는 형태로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폭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폭정은 각 개인들의 행복과 자율과 창의를 빼앗아가는 마치 아돌프 히틀러가 전제정권 시절에 했던 그런 것과 같은 조직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드러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경영에 관련된 원리들은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과와 책임의 경영을 하게 해서 그들도 자기 인생의 주체자로 살아가게끔 돕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 조직의 자율과 책임과 성과와 권한 이런 것들이 각자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향유하면서 일하는 조직은 실로 조직의 만족도가 높고 리더십 지수나 조직 만족도 지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유와 책임과 성과와 어떤 주도성 이런 것들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은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십 지수나 직원 만족 점수나 직원의 행복도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드러커가 지적한 것처럼 성과와 책임의 경영은 폭정을 대신할 유일한 대안이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러커는 또한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을 바꾸는 경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드러커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변화죠. 어떤 조직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조직 자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모든 조직은 사회적 기관이며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로운 기업들은 사업을 잘 한다고 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회에 이로울 때만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커는 한 조직이 그 조직 자체의 내부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 조직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인류 전체의 지금과 나중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 인류에게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그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지 그 조직 내부의 목표만을 달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직원의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경영자의 명예가 올라간다거나 내부자의 이익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조직 내부의 목표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교회, 다른 동호회 모임, 모든 이런 곳일 뿐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기업들, 일반 사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70% 이상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데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밥 버포드와 피터 드러커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버포드가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고 나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철학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조언 이런 것들에 매료가 되고 글을 읽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요한 원리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버포드가 드러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좀 만나서 컨설팅을 받고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밥 버포드와 피터 드러커의 첫 번째 컨설팅이 시작되고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어서 컨설팅도 하고 나중에는 친구로 발전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밥과 드러커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2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2부의 주제는 핵심으로 접근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영을 할 때 경영자로서 정말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첫 번째는 질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드러커는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안에 숨겨져 있는 질문을 발견해서 다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코칭을 했다고 하죠. 정말 탁월한 코치들은 질문을 잘하는 코치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밥은 드러커에 대해서 탁월한 코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커는 밥이 편지에서 강조한 어떤 물음이나 사전에 던졌던 질문들을 나름대로의 분석해서 또 그것에 대한 숨겨져 있는 질문자의 가정을 발견해서 그것을 꿰뚫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드러커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을 제공한다기보다도 그 질문 이면에 있는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것에 대해서 간파하고 다시 한번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이런 점과 이런 점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하죠. 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피터에게 이제 막 배우고 있었지만 경영학에서 피터의 최고의 관심사는 비즈니스 자체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섬기고 공급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러커는 나를 야심찬 청년 기업가로 아끼는 것 못지않게 인간적으로도 대해주었다. 드러커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사업가에 대해서 그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볼 때 드러커는 그 자체로 경영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드러커의 많은 책들을 보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이나 지식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는 책을 볼 때에도 드러커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1순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영자란 가장 많은 시간을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밥도 그런 점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경영은 드러커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요, 경영은 결국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을 가리켜서 인간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드러커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고 또 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드러커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회 생태학자다, 인간 생태학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회와 인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도 경영자가 사회, 인간, 그 인간의 필요, 인간의 흐름, 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비즈니스의 기회도 발견되고 비즈니스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마케팅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욕구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져 있는 그 변화의 흐름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루에 얼마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밥 버포드가 볼 때 피터 드러커는 그 인간 자체와 사회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드러커는 사람을 볼 때 잠재력이 아닌 성과를 보고 결정해라.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관점으로 자꾸 빠지게 되니 지금 이 사람이 내고 있는 성과를 보고 그 성과 이면에 있는 강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이죠. 이것은 강점혁명이나 갤럽에서 냈던 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람은 약점을 보완하려 하지 말고 강점을 더 강화시켜 주어라 라고 하는 원리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력 있는 지휘자는 오보에 연주자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라고 하지 않고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트럼펫을 연주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성과에 의한 성과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미 드러나 있는 강점의 요소보다 결코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지거나 그것 중심으로 사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휘자의 역할은 실력 있는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를 잘 연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과연 나는 경영자로서 실력 있는 지휘자처럼 자신의 악기를 충분히 연주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오보에를 들려주고 앞으로 너 이거 연주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드러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유일한 정당성은, 경영의 유일한 정당성은 각 사람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이라는 단어는 그거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 이런 단어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니면 수백 명이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와서 강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직 안에서 일할 때 꼼짝 못하게 되는 것, 즉 무력화되어지는 것, 이 현상이 여러분 조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조직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직이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그룹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고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유익을 놓치면 그날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유일한 정당성, 기업의 유일한 정당성은 조직 내부의 목적에 두지를 않고 조직 외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커는 모든 조직은 위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사명이란 조직 내부에 있지 않고 조직 외부에 있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교육하는 회사는 사람들에게 교육적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들이 행동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교육회사의 목적이어야 할 겁니다. 결코 내부에 있는 교육을 하는 담당하는 직원들의 그들이 잘 되는 것, 내부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그런 교육회사에 교육받으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시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친다면 이 시계를 만드는 회사조차도 사람들이 시간을 알거나 혹은 패션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계를 구매함으로써 이 소비자들이, 고객이 보다 자신이 좋아지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시계 만드는 회사의 목적이어야 하지, 시계 만드는 회사의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보다 많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라면 아마 그 시계 회사의 시계를 결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러커는 마찬가지 원리로 조직이 시작되고 기업이 시작되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한다면, 경영이 필요한 모든 조직이라고 한다면 목적은 고객의 유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저는 경영학적으로 해석해보자 할 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곧 우리의 고객이라는 단어로 치환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영학적으로 해석해 볼 때 고객 가치, 고객 유익, 고객 혜택, 고객 감동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저는 그냥 가치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고객 가치, 드러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 유익,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유사한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의 유익을 놓치면 그날로 죽는다. 고객 가치를 놓치면 조직의 존재 목적은 더 이상 정당성을 잃는다. 모든 조직은 위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가 이미 약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제1사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고객을 만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의 신앙적 활동이자 경영적 활동이고 또 비즈니스적 활동이다 라는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